아직도 태국 전역은 여전히 올림픽 축제의 열기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슬슬 올림픽 폐막날이 다가오면서 다른 국가들도 서서히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시기이나 아직도 태국은 거리 곳곳이 환희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축제의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어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태국에게 첫 번째이자 마지막 금메달을 안겨다준 파니팍과 최영석 감독 두 명의 스포츠 영웅들 덕분이죠. 파니팍 웡파타나킷은 지금 전 태국인이 환호하는 그야말로 태국의 영웅인데요. 2020 도쿄올림픽에 이어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는 태국 역사상 다시 나오기 힘든 태국인 최초의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태권도 스타이자 2016 리우 올림픽 동메달까지 합치면 올림픽 3연속 메달의 신화를 써 내려간 인물이죠. 그만큼 태국 매체들도 연일 파니팍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금메달을 딴 바로 다음 날이 바로 파니팍의 27번째 생일이었는데 경사스러운 날이 연이어 겹치자 태국 방송들은 휴대전화 화상이든 온갖 방법을 동원해 파니팍과 현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는 메달 직후 파니팍이 최영석 감독에게 큰절을 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태권도의 전설 최영석 감독은 이미 파니팍이 13살 때 태권도 청소년 국가대표가 됐을 때부터 코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 최 감독이 파니팍의 체격 조건과 수준 높은 기량을 보고 국가대표로 기용했고 이때부터 태권도 종주국 출신 코치인 최영석 감독의 수준 높은 기술 교육과 혹독한 조련이 시작된 것이었죠. 최영석 감독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태국 국가대표팀에서 태권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파니팍이 따낸 금메달이 태국 올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이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성과를 만들어낸 최 감독은 파니팍과 함께 구국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그 공적에 힘입어 태국 스포츠 대상 최고 지도자상을 받았죠. 이 두 인물 간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는 해외 외신들도 주목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주요 언론 중인 하나인 레키프는 파니팍과 최영석 감독의 포옹을 보며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적었는데요. 또한 영국의 데일리메일도 아직 올림픽 메달을 구경해보지 못한 나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태권도가 다시 한번 태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해 주었다며 태권도야말로 올림픽이 가진 철학과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태권도는 특정 국가가 독식하는 일이 별로 없는 데다 시작하는 데 있어 특별한 장비나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메달권에 근접해 본 적이 없는 제3세계의 나라들에게는 그야말로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메달을 따본 적이 없는 국가에서도 첫 메달을 바로 태권도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태권도를 계속해서 올림픽 대표 종목으로 유지시키려고 노력 중이죠. 특히나 룰 개정 이후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훨씬 경기가 다이나믹하고 재밌어졌다는 반응이고 오히려 지도 싸움으로 변한 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파리 올림픽 정말 지루하고 하품나는 경기들만 연이어 펼쳐지며 해외에서는 재미도 없는 종목의 메달 개수가 너무 많다 주려라.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 스포츠는 퇴출시키는 게 맞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태권도는 정말 화끈한 경기력과 이번 파니팍과 같은 감동적인 서사시까지 함께 겹쳐지면서 폐막일이 다가오는 올림픽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가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것을 보자 갑자기 중국인들이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올림픽 종목에 태권도는 있으면서 중국 전통 무술 쿵푸는 없냐는 건데요. 자신들의 전통 문화가 전 세계에서 소외당하자 꼴사나운 질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쿵푸와 다르게 태권도는 명실상부 세계인의 스포츠이죠. 특히나 현재 해외에서 한국인 사범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게임의 발달로 점차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 노는 걸 꺼려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햇빛을 잘 쬐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비만, 근력 저하, 자세 불균형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특히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은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수련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태권도는 신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도 중시합니다. 무와 예를 중시하는 태권도는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이로 인해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도 한국 태권도 시범단의 활약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태권도가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자 중국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중국 언론들은 태권도가 중국의 쿵푸에서 파생된 하위 무술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매체들은 태권도의 위상을 낮추고 조롱하는 기사들을 도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한 유명 배우가 TV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은 전 세계 태권도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모든 무술의 기원은 중국이라며 태권도도 중국 발차기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공수도의 기원이 소림사의 건법에서, 유도는 중국 씨름에서 유래됐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격투기 선수이자 가짜 전통 무술을 고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쉬샤오동은 한국의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인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 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어 당신의 발언은 완전히 틀렸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특히 해외의 태권도 팬들은 중국 배우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SNS를 통해 사과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태권도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태권도는 한국에서 발생한 발차기 중심의 무예로 조선 후기 태견으로부터 발전했으며 그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전승되어 온 한국 무예에서 출발했습니다. 태권도의 가장 독창적인 발차기 기술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성행하던 민속놀이인 태견의 기술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는 태권도가 한국의 고유한 문화유산임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태권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하지만 중국이나 당나라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현재 기준에서 역사적 근거가 희박하고 증거 자료가 불확실한 데다 또한 당나라와 일본의 무술과 태권도는 많은 차이가 있는 데다 태권도 역사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이러한 학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의 주장이 계속되는 것은 단순한 역사 왜곡을 넘어 문화 패권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북공정 등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국의 것으로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와 태권도 관련 단체들은 태권도의 역사와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기원을 중심으로 한 태권도 교본의 세계화,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 공연 확대, 태권도 관련 학술 연구 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의 세계화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태권도는 이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전 세계 210개국 이상에서 수련되고 있습니다. 축구의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원국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태권도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태권도의 세계화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그 철학적 가치에 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 기술을 넘어 심신수련과 인격 도야를 중시하는 무도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의와 존중을 중시하는 태권도의 정신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국 중국은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질투하거나 탐내지 말고 제발 자신들의 전통 문화나 잘 지켰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애초에 중국인 말고는 전 세계에서 쿵푸를 배우거나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올림픽 종목에 없느냐는 것은 생떼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한때 태권도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며 퇴출설까지 나돌았던 종목이지만 한국 태권도는 다양한 실험과 피드백을 거쳐 현재는 올림픽에서 가장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스포츠로 변모했습니다. 무엇보다 메달이 없는 개도국 나라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종목이라 태권도는 앞으로도 올림픽을 대표하는 주요 종목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도 참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태권도로 메달을 따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메달 싹쓸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절대적 강자로 군림할 수 없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올림픽에서도 이 한국의 태권도로 인해 또 다시 어떤 드라마가 탄생될지 기대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